안녕하세요. 짧고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또 풍부한 시사 상식도 함께 익히는 Fun Reading 9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기사는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많은 도시 탑 10. 세계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특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도시들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왼쪽에 우리 한국도 나와 있는데 아마 서울이죠. 이 서울은 과연 몇 위에 올라가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경제나 자산과 관련된 영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분 특히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먼저 헤드라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되게 짧네요. The wealthiest cities in the world were ranked. The wealthiest cities. wealth가 부유한 그 뜻이니까 wealthiest는 최상급이네요. 가장 부유한입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들입니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이 were ranked. 이게 동사네요. 자, rank란 단어 ranking 아실 겁니다. 순위잖아요. 그래서 이 be ranked가 되면은 순위가 매겨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도시들이 순위가 매겨졌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nley and Partners, an investment migration consultancy, dropped its annual ranking of the wealthiest cities in the world for 2024, and two Canadian destinations made the cut. 전체가 하나의 문장인데요. 일단 이게 헨리가 아니라 헨리입니다. 헨리. 영어는 자음접변이 없어요. 그래서 헨리가 아닌 헨리 이렇게 끊어 읽어준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Henley and Partners. 이것은 회사 이름이죠. 옆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유명사가 먼저 나온 뒤에는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기관 이름이 먼저 나온 뒤에는 코마 뒤에 거기다 설명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Henley and Partners가 어디냐면은 한 Investment Migration Consultancy래요. 이 회사가 dropped로 연결되는 겁니다. 중간에 커마는 이 회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자, investment는 투자잖아요. 그죠? 투자. 그리고 migration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migration 하면 이주란 뜻이에요. 이게 동사는 migrate입니다. 그래서 migrate가 되면 이주하다고. 이건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우리 immigrate라는 단어 많이 아실 거예요. 이민 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i만 딱 빼시면은 이게 migrate가 돼요. 다 발음은 바뀝니다. 발음은 이것은 immigrate인데 이것은 my로 발음해요. migrate, immigrate, migrate. 어째 둘 다. 그러니까 immigrate는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이민은. 그럼 migrate는 좀 더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딴 지역으로 옮기는 건 다 그 migrate, 이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mmigrate는 국적을 옮겨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게 immigrate로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투자 이민 컨설턴시가 바로 이 회사라는 건데, 자, 컨설턴시란 말도 여러분 귀에 친숙하실 겁니다. 우리 컨설팅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컨설팅 한다. 뭐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설턴시가 되면 조언 아니면 자문회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enley and Partners가 어디라고요? 한 투자 이주 자문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저도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회사가 dropped 떨어뜨렸대요. annual ranking을 갖다가 떨어뜨렸다. 즉 annual ranking을 발표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annual은 뭐 연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annual이고요. 참고로 이 annual 앞에다가 이 by만 붙이면은 biannual 하면 반년이 됩니다. 이 by가 둘이란 뜻이거든요. 1년에 2번 하는 게 biannual이고요. 이걸 갖다가 semi-annual 혹은 semi-annual, semi라는 단어도 반이죠. 그래서 역시 semi-annual도 반년 그 뜻입니다. 그러면 annual ranking은 뭐가 될까요? 연간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Henley and Partners가 연간 순위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The wealthiest cities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에 대한 연간 순위. 그러니까 이 순위를 해마다 한 번씩 발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or 2024, 바로 2024년도 올해죠. 올해 기준으로 이게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도시 올해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and 그리고 two Canadian destinations made a cut. 자, 두 곳의 캐나다의 destination들이 made a cut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destination 이것은 목적지란 뜻입니다. 원래 행선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 캐나다 행선지, 그러니까 캐나다 도시죠. 캐나다 장소를 갖다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두 곳의 캐나다 행선지, 즉 두 곳의 캐나다 도시들이 made a cut 했다는 뜻이네요.
make the cut이라는 표현도 필수 표현입니다. 우리 cut line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make the cut 하면은 어떤 컷에 들어가다, 즉 목표를 달성하다 아니면은 본선에 진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커트 라인 안에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캐나다 도시가 이 커트 라인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요 연간 순위 안에 캐나다 두 도시가 포함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들이 순위에 들어갔는가는 우리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 wealthiest cities in the world were ranked. Henley and Partners, an investment migration consultancy, dropped its annual ranking of the wealthiest cities in the world for 2024, and 2 Canadian destinations made the cut.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입니다. According to the data, New York City topped the list with nearly 350,000 millionaires, 744 centimillionaires and 60 billionaires. 자, 일단 이제 뉴욕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자, 일단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죠. 그 자료, 아까 회사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티가,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이라 그러는데요. 보통 뉴욕 하면 뉴욕주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말할 때는 뉴욕시티까지 꼭 시티까지 붙여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 뉴욕시가 top the list 했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탑이란 단어는 꼭대기잖아요. 그래서 top 리스트가 되면은 어떤 명단의 수위에 오르다, 그 리스트에서 제일 꼭대기에 오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시가 바로 그 명단, 발표한 그 명단의 꼭대기에 올라, 즉 1위를 차지했다 그 뜻이죠. 근데 with니까 보충 설명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수위에 오르게 됐냐면은 이만큼과 더불어서 이거로 인해서 수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nearly는 가깝게가 아니죠. nearly는 가깝게가 아니라 거의 그 뜻입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자, 350,000, 35만 명의 밀리어네어들을 갖고 있대요. 자, 밀리어네어가 되면은 100만 장자를 가리킵니다. 이 밀리언이 100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100만 원 하면 별거 아니지만은 이 미국은 달러잖아요. 그래서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을 보통 밀리어네어라 그래요. 자, 100만 달러면 약 한국 돈으로 한 13억 정도 되죠. 정확히 말하면은 13억 정도 되는데 뭐 그 정도 이상의 자산가. 여기서 물론 아마 부동산은 뺀 걸 겁니다. 부동산 포함하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집 같은 거 빼고 아마 순수 자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에는 100만 불 이상, 100만 불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이 거의 35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744 센티밀리어네어스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744명의 자, 센티밀리어니어스는 뭘까요? 여러분, 센티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100이란 뜻입니다. 100. 왜 센티미터? 100cm가 1m잖아요. 또 1센트, 동시에 1센트가 100분의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센트가 100개가 되면 1달러가 되거든요. 또 우리 한 세기가 센츄리잖아요. 그렇죠? 센트란 단어는 100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밀리어네어가 100개 있는 그런 부자예요. 아까 밀리어네어가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100만 불을 1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바로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에다가 100 곱하면 100만, 1000만, 1억이 되잖아요. 즉 쉽게 말해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진짜 큰 부자죠. 1억 달러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1300억, 정말 큰 돈이죠. 이걸 가진 사람을 센티밀리어네어라 그래요. 유용한 표현입니다. 경제 같은 데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60 billionaires예요. 자, 이 빌리언이라는 뜻은 10억입니다. 10억. 빌리언은 억이 아니라 10억이에요. 그러면 빌리언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1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1조 3천억쯤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억만 장자는 좀 이상한데 진짜 뭐 재벌급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뉴욕엔 또 60명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가장 부유한 도시인데 구체적으로 100만 불 이상 가진 사람이 35만 불. 다음에 1억 불 이상 가진 사람이 744명, 그리고 10억 불 이상 가진 사람이 무려 60명에 달하기 때문에 가장 부자 도시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뉴욕이 가장 부자고 그럼 그 다음 도시는 어딜까요? 역시 미국 도시입니다. The Bay Area ranked second, with Tokyo, Singapore and London making up the remainder of the top 5.
자, the Bay Area가 rank, 아까 rank 순위를 먹이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ranked second는 두 번째 순위에 올랐다 그 뜻입니다. 자, Bay Area는요, 미국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베이라는 단어가 무슨 만이거든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 있고 큰 만이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the Bay Area 하면 그냥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 그 광역 샌프란시스코를 가리켜요. 이쪽이 IT 회사가 되게 많죠. 그쪽이 왜 실리콘밸리라 그래가지고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 에리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2등을 차지했대요. 자, 그리고 with 또 뭐와 더불어서 도쿄, 일본의 수도죠.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러니까 런던 이런 도시들이 making up 하면서, 자, make up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구성하다는 뜻도 있고 보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다도 메이크업이죠. 화장이 왜 메이크업일까요? 얼굴을 좀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 하면 이렇게 보충하다 아니면 부성하다인데 여기서는 구성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와 싱가포르가 런던이 구성하면서 뭐를? The remainder of the top 5를 구성하면서 그 뜻입니다. 자, 리메인더는 뭘까요? 나머지예요. remain 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 그러니까 1등, 2등 말고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도쿄가 3등, 싱가포르가 4등, 런던이 5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 탑 5예요. 이 5개의 최고 도시 중에서 나머지를 구성하는 것이 도쿄와 싱가포르와 런던이라는 겁니다. 진짜 여기에서 유용한 표현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도 도움되는 내용이고, 뭐 영어적으로도 진짜 뭐 메이크업, 리메인드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탑 더 리스트 이런 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내용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data, New York City topped the list with nearly 350,000 millionaires, 744 centimillionaires and 60 billionaires. The Bay Area ranked second, with Tokyo, Singapore and London making up the remainder of the top 5.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발표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캐나다적인 시선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Toronto is the first Canadian city to make an appearance on the list. 자, 토론토,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 캐나다 그 동부 온타리오주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토가 바로 the first Canadian city, 첫 번째 캐나다 도시래요. 뭐한? 요 투이한. on the list, 그 명단, 아까 가장 부유한 도시 명단에 make an appearance 한 첫 번째 도시가 토론토다 그 뜻입니다. 자, make an appearance 뭘까요? 일단 appearance라는 단어가 출현이거든요. 출현 아니면 외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뜻의 출현도 있고 외관, 외모 그 뜻도 있는데, 그래서 make an appearance가 되면 출현하다는 뜻이에요. 나타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토가 그 명단에 출현한 첫 번째 도시다 그 얘기죠. 아까 나왔지만 캐나다 도시에 2개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나온 게 바로 토론토라는 겁니다. 저는 밴쿠버 살고 있지만 이제 밴쿠버보다 토론토가 훨씬 도시 규모가 큽니다. 훨씬 산업도 많고 인구도 많고 또 이렇게 훨씬 더 도시적인 분위기를 주는 아주 역동적인 곳이 바로 토론토죠. 자, 그러면은 이 토론토가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는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The Ontario capital ranked 13th overall with 106,300 millionaires, 195 centimillionaires and 18 billionaires. 자, 여기서 the Ontario capit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토론토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 온타리오는 캐나다의 주 중에 하나예요. 캐나다 주가 10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고 토론토는 온타리오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은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the Ontario capital은 그 온타리오의 수도는 이게 바로 토론토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수도는 오타와예요. 그러나 온타리오 주의 수도는 토론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타리오 수도 즉 토론토가 ranked 순위에 올랐답니다. 몇 번째로? 13번째 13위에 올랐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 13번째가 바로 토론토라는 겁니다. overall 하면은 뭐 종합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그 뜻이에요. 이런 순위를 매길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토론토가 13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with 뭐와 함께 이제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바로 10만 6,300명의 밀리어너, 100만 장자, 그러니까 100만 불 이상 가진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토론토에. 또 하나가 195명의 centimillionaires, 즉 1억 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195명이 토론토에 살고 있고요. 또 빌리언이요, 그러니까 10억 불 이상, 진짜 부자들, 이 사람들도 18명이나 토론토에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토론토도 상당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oronto is the first Canadian city to make an appearance on the list. The Ontario capital ranked 13th overall with 106,300 millionaires, 195 centimillionaires and 18 billionaires. 그럼 나머지 캐나다 도시 하나 어딜까요? 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입니다. Vancouver also made the cut, ranking 31st overall. 자, 밴쿠버가 또한 아까 make cut 설명드렸었죠? 커트라인에 들다. 그러니까 순위에 포함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밴쿠버 또한 그 순위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에 들었는데 자, 랭킹 어느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면서 31번째, 3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버all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토론토랑은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토론토는 아까 13위였는데 한참 뒤입니다. 어쨌든 밴쿠버도 이 순위 안에 들어갔대요. 아마 이 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50위까지 선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31위로 이렇게 밴쿠버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요. The West Coast destination has approximately 41,000 millionaires, 80 centimillionaires and a total of 10 billionaires. 자,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 중복되는데 The West Coast Destination입니다. 이것도 the가 붙었죠. 자, West Coast는 서해안 그 뜻이에요. 코스트가 해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쪽에 위치한 목적지는 이게 바로 어딜 가리킬까요? 밴쿠버입니다. 그러니까 밴쿠버는 캐나다의 서부에 해변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The West Coast 하면 바로 이 밴쿠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서부 해변에 위치한 목적지, 즉 그 도시는 밴쿠버는 갖고 있는데 자, approximately 중요한 부사죠. 대략 그 뜻입니다. 약 4만 1,000명의 100만 불 이상 가진 사람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100만 불 이상 넘는 사람이 약 4만 1,000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0명의 centimillionaires, 그러니까 1억 불 이상 가진 사람이 한 80명 정도에 달하고요. 그리고 a total of, 이것도 중요한 수거죠. a total이 총이잖아요. 그래서 a total 하면 총, 합산하여 그 뜻입니다. 10명에 10억 불 이상 가진 사람들이 또 밴쿠버에 살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캐나다의 두 도시, 토론토와 밴쿠버가 순위에 들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까 5위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나머지 도시 순위 어떻게 될까? 서울은 몇 위인가? 그건 제가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Vancouver also made the cut, ranking 31st overall. The West Coast destination has approximately 41,000 millionaires, 80 centimillionaires and a total of 10 billionaires.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순위입니다. 아까 5위까지 받고 6위는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가 6번째로 부자들이 많이 산대요. 7위는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그리고 8위는 호주의 시드니고요. 9위는 홍콩이에요. 10위가 중국의 베이징 그리고 나와 있고요. 이제 한국의 서울은 19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보다는 조금 낮고 밴쿠버보다는 훨씬 앞서죠. 이게 서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이 쉽게 올랐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뭐 이것은 뭐 항상 이런 것들은요.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매긴 거죠. 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재산과 관계된 또 숫자와 관계된 그런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뉴스를 전체적으로 쫙 들어보시고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wealthiest cities in the world were ranked. Henley & Partners, an investment migration consultancy, dropped its annual ranking of the wealthiest cities in the world for 2024, and 2 Canadian destinations made the cut. According to the data, New York City topped the list with nearly 350,000 millionaires, 744 centimillionaires and 60 billionaires. The Bay Area ranked second, with Tokyo, Singapore and London making up the remainder of the top 5. Toronto is the first Canadian city to make an appearance on the list. The Ontario capital ranked 13th overall with 106,300 millionaires, 195 centimillionaires and 18 billionaires. Vancouver also made the cut, ranking 31st overall. The West Coast destination has approximately 41,000 millionaires, 80 centimillionaires and a total of 10 billionaires.